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네, 2월달 경인월 일주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후일간 일주별로 해드리겠습니다. 2월 3일이 지금 지난 지가 며칠 됐죠. 네, 이미 이제 입춘의 기운은 네, 시작된 겁니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기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는데, 자, 경금하고 금하고 목이죠. 기토에게 경금은 상관이에요. 그리고 네, 정관이죠. 정관이 상관을 정관하고 상관이 같이 들어있네요. 자, 상관이 들어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상관은 관을 친다고 기본적으로는 돼 있지만, 이 상관이 인성이 적절히 상관을 눌러주고 있을 경우에는, 상관은 뭐랄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순발력도 되고요. 본인만의 어떤 그 장점을 잘 이제 쇼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상관이 들어올 때 조직에서의 이동과, 왜냐하면 기관이라는 거는요, 꼭 조직만을 남자에게 조직, 뭐 자식, 여자에게는 남편, 그거 외에도 현재 본인이 몸담고 있는 어떤 사회, 나라, 또는 무슨 그러니까 뭐 조직에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래서 상관이 들어온 경우에 이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출장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 어떻든 내가 속해 있는 곳을 떠나는 한 번은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상관이 들어오실 때 출장을 가신다거나, 또는 어떤 네, 지금 내가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토일간 분들 중에는 2월에 아마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상관이 조직에서의 어떤 이동이나 뭐 긍정적으로 발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잘못돼서 흉할 경우에는 조직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상관이 관을 쳤다, 그래서 직장을 관둘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주 구성에 따라서 예, 다르기 때문에요. 어쨌든 상관과 정관이 들어가 있고요. 자, 무토에는 무병갑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기토에게는 겁재고요. 네. 그리고 정인이고, 네. 그리고 정관이죠. 자, 겁재가 여기서 생기지만 이 정관이 겁재를 눌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정인이 네, 여기 상관을 또 눌러주기 때문에 본인 사주에 정인이 없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장간에 정인이 조금 생긴다고 갑자기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조금 생각하고 이러네, 그럴 때는 이 기운이 조금 들어오는 겁니다. 자, 기축일주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축토라는 어떤 얼어붙은 땅은 인목을 보면 네, 이제는 나의 어떤 그거를 펼 때다 하고 조금 활발해지는 기운이고, 이 축토는 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토예요. 그래서 축토와 인목은 바로 옆에 붙어 있기도 하지만, 축토는 인목이 들어올 경우에 훨씬 활발해지죠. 여기에 있는 지장간하고 개, 신, 기, 그 다음에 무, 병, 갑. 네네네. 이 지장간이요, 다 합을 해요. 네, 축토와 인목은. 물론 나 관둘까라는 생각도 하겠죠, 상관이 들어와서. 근데 이 기축일주 분들이 물론 월하고 시에 어떤 성분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상관이 생각뿐이고, 네, 이 축토는 다시 조직에서의 어떤 그거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네. 하지만 이 인이 본인의 다른 사주에 합이 돼서 다른 성분으로 바뀐다,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일주만으로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섣불리 늘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월이랑 시랑 같이 봐야 되고, 대운도 봐야 되고, 그리고 사주 원국의 전체적인 그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려요. 자, 기묘, 관을 끼고 있죠. 네, 목기운이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지지의 갑기합토가 돼서 되게 관과에 이게 그러면서 이 안에 정편이 다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인이 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관을 끼고 있는데 관이 하나 더 들어온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관이라는 거는 자기의 가치관인데 정관과 편관 두 개의 사실은 가치관을 가지고 늘 고민하는데 하나가 더 딱 들어온다라는 거는 고민하다가 어느 한쪽으로 더 강하게 근데 정관이 들어왔죠. 네. 기본적으로 김요일주는 편관이기는 하지만 이 지장간에 있는 간목도 있기 때문에 간목이 뚝 들어왔을 때는 여태까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또 더군다나 물론 경금이라는 이 상관이 사실은 간목하고 정관을 그거 하긴 하지만 이 인목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관하고의 이 합을 막 어떻게 김효일주 같은 경우는 간을 어떻게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그거는 안 될 거예요. 네. 관이 있는데 또 관이 들어왔죠. 근데 행동 패턴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편관의 기운을 갖고 있다가 정관의 그걸로. 근데 참 애매하네요. 이 경금이 간목하고는 중이고 월목하고는 또 합이라 약간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면서 약간 행동 패턴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를 조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김요일주 분들의 진토가 본인의 사주에 있다. 네. 그러면 인묘진 이 목국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기토가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책임감 플러스 책임감 관이라는 거 또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근데 거기에 방합이라고 해서 이 되게 강한 목국이 들어오면 이 약한 기토가 이 목을 못 견뎌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상관을 발동해서 하나는 치려고 하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 상관이 발동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요일주분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이 상관을 발동한다고 해도 이 금 하나로 이거를 쳐낼 수는 없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이빠이 많은 김요일주. 자, 기사일주 분들 인성을 기본적으로 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 인이 들어오면 인사형으로 약간 힘든 어떤 그런 게 되죠. 형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행동이나 있던 거에 있어서 더군다나 지지는 환경적인 측면 또 사회생활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형이 있다는 건 답답해요. 근데 그 답답함이 어떤 것과 나오냐면 네, 정인과 정관이 두 개가 합쳐졌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강하게 묶였다라는 건 어느 쪽이 약해질까요? 이쪽이겠죠. 근데 더군다나 이 안에서의 이 지장간에서 봤을 때 인사형으로 되면 금이 가장 타격을 받아요. 이쪽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행동력이나 내 어떤 그런 거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인사형으로 묶이셨는 경우에 이쪽이 자식이니까 예, 아이 한번 케어 본인들의 자식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게 좋겠고 남자분들 결혼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본인의 처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처가예요. 처가의 어떤 그런 상황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이쪽이 묶여버려서 여기를. 근데 본인 사주에 금이 좀 강하다 그러신 분들은 큰 신경 안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내 말과 행동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 내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또는 나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사일주 분들. 자, 기미일주. 자, 인미, 귀문이 형성이 됐어요. 미토는 조열한 토죠. 여기도 사실은 인목도 건조해요. 기토는 그나마 음의 토라 막 그렇게 그거 하진 않지만 인미 기문이 형성되는데 뭐랑 되냐면 비견하고 관이 돼요. 지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 자리기도 하고 더군다나 관하고의 인미 귀문이라는 거는 배우자와의 묘한 어떤 신경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조직 또는 자식하고의 어떤 관계가 조금 애매한 그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게 여기 있는 간목과 여기 있는 기토가 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신적으로 내가 혼란스럽고 뭐에 씌인 것 같고 평상시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런 것도 나타나지만 그래도 각기 합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주체적인 어떤 그거는 관성 나의 어떤 행동 패턴 나만의 어떤 틀 규범 규칙은 지키려고 하겠다 라는 겁니다. 네.
어떤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그게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상관이라는 게 들어오면 기존의 어떤 나를 올감했던 거기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지는 그런 마인드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갑기합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요. 자, 기후일주분들. 그 자체로 식신상관 여기에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는데 식신상관 자기의 행동력으로 바로 발사되시는 기후일주 분들인데 이제 천간에도 상관이 들어왔던 얘기는 생각까지도 자기의 그거를 굽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 관하고의 이게 생겨요. 여자분들 기후일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가 인유가 생긴다라는 거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과 배우자와의 묘한 트러블 또는 그냥 미혼이신 분들은 애인과의 트러블일 수도 있지만 이제 기혼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하고 남편 사이의 어떤 서로 앙숙관계 아니면 신경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자, 인유원진이 되면 보통 이거는 감성적인 어떤 혼란, 이거는 정신적인 혼란이에요. 귀무는 정신과 관련되는 거고요. 원진은 감정과 관련이 돼요. 나도 모르는 어떤 감정에 휩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웃겨요. 왜 그러냐면, 왜 귀문 원진이 힘드냐면, 여기는 합의되고 여기는 충을 해요. 여기랑도. 그러니까 좋을 때는 너무 좋다가, 미울 때는 왼수같이 미운 거예요. 본인도 본인의 감정을, 억제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신과 관이라는 거는 내 행동과 나의 규범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금 처한 환경과 나이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기해일주 분들이 자 해인한 일단 육합으로 해인한 목으로 제가 그거 할게요. 뭐 해인파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까지 이해하는데 조금 그래서 자, 기해일주 분들 재성이랑 관이 합을 해서 관으로 갑니다. 네. 나의 목표와 나의 책임감이 합쳐져서 책임감으로 가는 거죠. 자, 상관. 이 상관이 요거를 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목표의식이 강한 기해일주 분들이에요. 근데 이 목표가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관하고 합을 해서 관성이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그래서 자유롭고 싶어서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타이트하게 관과의 이걸 벗어날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해일주 분들은 책임감이 더 강해지신다. 그래서 신약한 기해일주 분들 그리고 또 목기운이 강한 기해일주 분들은 2월에 상당히 불안하실 거예요. 본인의 심리 상태가. 이걸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면 또 이 상관이 발동돼서 한 번씩은 치겠죠. 욱할 수 있어요. 목이랑 금이 충돌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이 기본적으로 인자함, 인이 예지 신 중에 인자함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목이 많으신 분들 되게 마음이 조금 여유롭고 좀 그러신데 이 나무에 또 이렇게 뭐든지 극과 극이 있잖아요. 적당히 있으면 인자함인데 이게 지나치면요 욱해요. 참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나 금이 욱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사람 성격에 따라서 화도 욱하고 금도 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늘 욱한 사람이 욱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참 인자하던 사람이 욱하면 놀랍잖아요. 예, 그 욱하는 기운이 목이에요. 그래서 기해일주 분들은 해인한목이 목이 되면서 너무 스트레스와 책임감으로 그러시다가 이게 부딪히면 할 수 있으시다. 사실은 그 십천간 중에 가장 그거 할 수 있는 게 지금 상관이 뜨면서 상관이 관성 내가 지키던 것과 충돌을 하기 때문에 기토일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갑갑함을 참다가 가장 팍 터트려 버릴 수도 있겠다. 토일간 분들이 기토나 무토일간 분들이 본인의 감정과 이게 두 개가 충돌하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했다가 빠뜨렸다가 하는데 지금 생각난 김에 예, 해묘미 이게 끝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인월이 이 인이 본인들에게 이 해묘미로 끝나신 분들은 망신살이에요. 네. 망신살은 좋게 얘기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어떤 갈등과 그게 있을 수 있어서 부정적으로 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민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걸 의미해요. 더군다나 상관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라. 네. 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완전히 없게는 이런 거를 없게 하려면 집안에만 혼자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회생활하면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조금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알면 조금 강도를 줄일 수 있다. 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망신살을 풀으시면 인맥을 조금 넓게 하고, 예, 하는 데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사유축은 겁살이에요. 네. 겁살은 좀 무섭잖아요. 내 거를 뺏길 수도 있고, 네. 이 12운성 중에, 여기 겁살은 이제 절지라는 거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육체와 영혼이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하나 나눠지는 거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내 몸에서 뭐 정신이 나가든. 그러니까 하나를 뺏긴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 전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태의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작하려면 그 전에 있던 거를 버려야 다시 새로운 몸을 얻잖아요. 그래서 겁살이 들어오실 경우에는 뭐 조금 몸이 조금 아프실 경우도 있고 약간 내가 손해보는 듯한 어떤 일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주 크지 않은 한도에서는 내가 이래서 겁살이 그거를 이 과정을 지나야 내가 그 다음 단계에 뭔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왕이면 그런 손해보는 그런 일을 안 만드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으실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살이라는 거는 이때 당시에 본인의 어떤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했었던 행동 때문에 네,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그리고 내가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면 조금은 긍정의 마인드로 네, 돌고 도니까요. 네. 네, 기토 일주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